그러니까 양약 중에서 다른 약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는 같이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아니라면 같이 드셨을 때 안녕하세요. 닥터진진의 치매의학의 박진호 원장입니다. 네, 이진혁 원장입니다. 한약과 양약,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관련된 속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좀 시원하게 아주 심플하게 딱딱딱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약과 양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 이 질문 저희가 참 많이 받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양약 중에서 다른 약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는 같이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특별한 약들이 아니라면 같이 드셨을 때 큰 문제는 없고요. 영 걱정이 되신다면 시간 차이를 좀 두시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그런 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 이제 호르몬 계열에 작동되는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몸 안에서 기량작용이라 해서 약간 시소 노릇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많이 나오면 뭐 좀 덜 나오고 뭐 이런 기량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르몬은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 호르몬 작용제 같은 것들을 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보태지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작동을 하는데, 내가 원래 본연의 치료를 위해서 쓰고 있는 약물인데 그 약물의 활동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약 처방들 중에 그러한 작동들을 강하게 하는 약물들 같은 경우는 한의 선생님들이 대략 아십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면 돼요. 그럼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 치매 치료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저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혈압, 당뇨 관련 약물, 그다음에 또 심지어 치매 치료를 위한 뭐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관련된 치매 치료제라든지 또는 아밀로이드 관련 단백질 작용제라든지 하는 것들 저희가 여전히 꾸준히 다 같이 쓰고 있지만 뭐 부작용 같은 데는 아예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뭐 괜찮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전문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해당 약을 처방하시려고 새로운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꼭 하고 싶은 얘기 또 한마디 있긴 있어요. 그 양방 선생님들은 한약 못 먹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치매 환자분들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경과나 신경조식과에서 약 먹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저희 한약 먹고 싶다, 나 치료를 위해서 내가 좀 한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제 한 번씩 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니까, 선생님 제가 사실은 치매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한약을 먹죠. 노발 대발 펄쩍펄쩍 뛰실걸요?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사실 종합병원에 상당히 오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한방병원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제가 한방병원장으로 갔는데, 그때 기존에 있던 종합병원 안에 한방병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가 이제 유관과,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과가 뭐냐면, 새로운 한방병원이 생겼는데 기존의 종합병원에 어느 과들과 연관이 깊냐 하면, 첫 번째 내과, 두 번째가 신경과, 그다음에 신경외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신경외과, 뭐 이런 쪽과 우리가 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관과 선생님들을 먼저 찾아뵈러 갔어요. 진료실 문을 노크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방병원장 뭐 박진호입니다. 그래서 쳐다를 안 보시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누가 노크를 하더라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도 딱 싹 고개를 돌리시고 안 보시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뭐 어쩌고 말을 시켜도 대꾸를 안 하세요. 이게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눈앞에서도. 보통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욕을 해도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면전에서도 그런 일을 제가 직접 겪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제가 그 다음에 좀 친해졌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응급실끼리 같이 어울리고 뭐 회식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과장님들이 좀 저보다 또 연배도 좀 있으시고 해서 좀 편하게 지내면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했었죠. 나중에는 환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박 원장, 한방으로 이거 한번 해봐봐요. 우리 쪽에서 하는데 이게 좀 안 돼. 한방에서는 이거 될 것 같아요. 연락 오고, 환자도 보내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거라서. 잘 모르세요. 한방을 모르시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약을 쓰는지 잘 모르니까 본인이 약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한약 먹으면 안 좋아질까봐, 또는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될까봐 그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연코 양방 선생님들은 한약을 경험해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환자들. 저희 환자들 대부분이 양방 치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쳐. 저희는 그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양방 선생님보다 저희들이 더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저희들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믿음에 배신하는 그런 의료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약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좋은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 앞에서도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약 중 간혹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약들인데 한약은 어떤가요? 한약에도 호르몬의 영향을
끼친다. 들이 있죠. 이 질문에는 뭐 일단 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긴 해야 돼요. 있는데 양약처럼 직접적으로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를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분은 호르몬에 작동이 되는 어떤 약을 먹고 싶은데 한약으로도 혹시 가능해요? 라고 하는 형으로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비견한 일 호르몬제의 대표적인 것은 폐경기가 오는 여성 환자분들이 폐경을 좀 미루고 또 뭐 갱년기 치료를 위한 치료제 이런 것들을 호르몬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 양방에서. 그럼 한방에도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호르몬 치료를 하듯이 뭐 약물을 통해 가지고 호르몬을 확 나오게 하고 나오려는 걸 막아주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개선시켜서 호르몬의 대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한약과 양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앞으로도 뭐 한약과 양약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판매친 것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아무튼 저희가 아주 사실에 입각한 아주 진실된 내용만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저희 정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답글 달겠습니다. 오늘도 이 원장님, 구독자분들 감사했습니다.